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하고 지내셨어요? 공부? 공부하셨다. 오늘은 138페이지. 지금 오늘 2주차죠? 한 주차 보내니까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점점 어려워져요? 할수록 어렵지, 할수록 원래.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론, 특히나 개론.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뭐 경험 삼아 시험 봤더니 개론 40점 맞더라. 기본 상식으로. 공부해도 40점 맞아요. 공부해도. 그러니까 할수록 어려운 거야, 사실은.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40점, 45점 맞으니까 이것 봐라. 좀만 하면 나 금방 바로 붙겠네. 하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잖아, 또. 점수 더 안 나오고. 그죠? 찍는 건 어떻게 찍어야 잘 맞는 줄 아시죠? 모르는 상태에서 찍어야 이게 그래도 맞지. 이게 2번인가? 3번? 4번? 그렇게 찍으면 거의 틀려요. 거의 틀린다고. 예전에 한번 저희가 축구를 하는데 프리킥이 딱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 때려야 그것도 들어가지. 야, 저 모서리로 정확히 때려야지. 그럼 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찍더라도 막 그렇게 찍어야 돼. 지난주에 우리가 제1장 토지의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하는 법률 총론을 했는데, 예습하세요? 복습하세요, 여러분들? 예습은 하지 마세요. 복습을 하고 오세요. 복습을. 민법책 읽어보면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이번 주 배운 거를 다음 주 오실 때는 그걸 전주에 배웠던 거를 보고 오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을 보지 마시고. 봐도 모르잖아, 사실은. 차라리 복습이 더 낫다라는 거, 사실은. 예습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습은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습해도 되잖아요. 와, 오늘 이제 뭐 3, 4월 되면 오늘 토지에 등록 가니까 한번 보고 오자. 그거 가능하잖아, 아니까. 그죠? 근데 모르는 거는 예습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습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습만 해서 쫓아오셔도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복습만 잘 따라오는 것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응? 만약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 주를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37에 36, 18이잖아. 6과목이잖아요, 총. 36, 18이면 민계공또 하면 20시간이죠. 그 다음 주에 그 20시간을 동영상을 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못 쫓아오죠. 그러다 보면은 한 주 일이 있어서 빠지면 그냥 제끼자. 확 제껴버리는 거야. 제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시도 두 개잖아. 지적하고 등기잖아요. 등기 딱 듣다가 한 주 때 너무 어려워. 다음 과정에 들어야지. 그럼 또 한 주 쫙 빠져버린다고. 한 달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 모든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위기가 있다고. 어저께도 축구도 보세요. 전반전 보고 TV를 꺼버리려다가 그래도 보자. 전반에 제가 운동하면서 봤거든요. 야, 어떻게 우리나라 축구가 저렇게 됐을까? 그래도 설마 지게 하겠어? 근데 후반에 또 어거지로 어떻게 하고 이겼잖아. 요즘에 또 시국이 또 이래서 또 관중도 별로 없잖아요. 어제 날씨도 추웠고 상암이 텅 비어 있었잖아, 어저께. 공부하셨어요? 공부? 그래서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 잘 하세요. 복습. 오늘 왜 제가 복습을 말씀드리냐면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오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 자, 제2장.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등록인데 여기서 많이 나올 때는 정말 7, 8개도 나옵니다. 작년에 여기서 6개 나왔어요. 6, 7개 나왔어요. 작년에 여기서. 12문제 중에서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일단 지목 하나. 지번 하나, 지번들, 면적 하나, 경계 하나. 이것만 몇 개예요? 5개잖아. 그죠? 5개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D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D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장만 잘하면 기본 12개 중에 7, 8개는 갖고 가는 거예요. 지적법이 점점 안 나온 사람들은 엉뚱하게 공부를 하는 거야. 2장을 안 하고 자꾸만 엉뚱한 데를 하고 있는 거야. 2장을 안 하고. 1장 안 해도 돼요. 왜? 1장 안 해도 돼요. 어차피 1장에는 용어밖에 안 나오니까. 그죠? 그렇잖아. 그 용어를 모르면 2장, 3장, 4장, 5장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1장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1장은 어떻게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2장부터 보시는 거예요. 2장부터. 뭐 지적은 그래요. 그래서 토지 등록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무엇을 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무엇을 해서 이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렇게 되더라 이거. 지적은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등록이에요. 등록 사항이 있더라. 이거. 여기서 이제 토지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필지란 뭐다? 등록단위. 토지의 등록단위. 여러분 우리가 개론에서도 나오고 중개사법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죠. 모든 법에서 필지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죠. 여기서 측량 쪽에서는 뭐예요? 무슨 측량?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이란 그냥 간단하게 지적 측량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확정과 재조사를 포함한다.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했던 내용이잖아.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데 합병할 때 면적 정해요?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측량을 통해서 정해요? 작년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작년도 문제.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게 바로 지적 측량의 정의예요. 정의. 지적 공부는 대장이라는 게 있었고 도면이라는 게 있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었죠.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고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조명부, 대지권등록부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써보지 않으셔도 수업 들으시면서 자연적으로 11월 12월 강의 들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외워지는 것들은 외워져요. 이거를 그렇게 뭐 시간을 들여서 외울 필요는 없잖아. 여기서 국장이라고 표현한 거 맞아요?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첫 번째 용어가 지적소관청이었잖아.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시장에서 제외할 게 있고 구청장에서는 포함할 게 있더라. 포함은 결과적으로 구청장은 다 소관청이지만 시장은 소관청이 아닐 수도 있다. 성남시장, 수원시장, 의정부시장은 제가 소관청이다라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알아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한 건데 저 사람은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지난주에 수업 듣고 딱 덮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2차를 어떻게 준비를 많이 하시냐면은 수업만 듣고 어떻게 60점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법을 뺀 나머지는. 절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수업만 듣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중개사 시험이 아니잖아. 맞죠? 본인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유 있게 점수를 맞고 합격하는 거지. 수업만 듣고 합격할 수 있어요. 한 5년 하셔야 돼요. 수업만 듣고만. 단순히 수업만 듣고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 등록사항 크게 몇 개? 3개가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토지의 무엇? 토지의 표시가 있었고 지금 보세요. 소관청에 대한 용어, 지적측량에 대한 용어, 필지에 대한 용어, 지적측량에 대한 용어, 지적공부에 대한 용어, 또 하나 또 무엇에 대한 용어? 토지의 표시에 대한 거. 몇 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6개를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 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다? 기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가. 개별 공시지가. 근데 지적에서는
지적은 얘를 무엇하는 얘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에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측량하고 수로조사하고 지적하고. 이해하셨죠? 그 중에 지적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은 어딜까요? 얘가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토지 지적이 있고 지적과 등기가 있으면 토지의 표시는 지적이 우선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상의 토지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토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면 등기부가 잘못된 거야. 등기부상의 소유자하고 대장상에 여기 소유자 있죠? 불일치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대장이 잘못된 거야, 소유자는. 그럼 주소를 바꾸자. 소유자의 주소는 어디서 먼저 바뀔까요?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에서 먼저 바뀌어. 그래서 등기소 알려줍니다. 소유자 바뀌었다라고 알려주면 소관청에서 소유자를 바꾸는 거야. 지목은 어디서 먼저 바뀌어요? 지목은 지적에서 먼저 바뀌는 거야. 그리고 소관청에서 지목이 전에서 답으로 바뀌었으니까 등기부도 전에서 답으로 바꾸라고 딱 촉탁을 해줘요. 요런 규정이 있어. 요런 게. 그럼 이제 토지 표시 6개가 있었죠. 이 6개를 무엇하거나 6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하고 변경하고 이것을 무엇하는 것 말소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토지의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 토지 이동 용어가 또 나오잖아. 지난주에 했던 거. 그럼 얘네들은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공시지가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럼 토지 이동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신규 등록. 토지가 이동이 되면 이거 하라 그랬잖아. 조사 측량해가지고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이렇게 용어 설명해 드렸었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한테 신청을 하냐면 지적의 거의 주체는 누구예요? 소관청이야. 그래서 신청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신청. 보통 사유 발생일로부터 보통 며칠 이내 하도록 돼 있냐면은 60일 이내 우리가 하도록 돼 있어요. 신규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90일 이내 하는 게 하나 있어. 바다로 된 토지.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는 토지가 바다로 되잖아요. 어디까지가 바다예요? 어디까지가 바다예요? 물이 해수면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해면에 접혔을 때 경계가 뭐다? 최대 만조의.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번 시험에 평균 해수면으로. 그죠?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오늘까지 그러니까 2장까지 공부한 것을 가지고요. 2장까지면은 동영상 몇 시간만 들으시면 돼. 한 3시간에서 4시간만 들으면 되겠죠. 총론 패스하고 지난주 거 패스하고 4시간만 듣고 오늘 오전에 4시간 듣고 오후에 4시간 정리하고 27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6, 7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에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오늘 얘기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럼 뭘 보시면 돼? 작년 강의 딱 보시면 되잖아. 그죠? 그것도 싫으면 작년 강의도 못 믿겠다 그러면 어디 잡아요? 2015년, 14년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돼.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소관청이 이제 뭐를 해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무엇한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토지 표시 중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소유자의 무엇을 받아? 신청을 받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무엇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옛날에 이런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가로넣기. 4개 가로넣기. 4개 가로넣기. 이해하셨어요? 4개 가로넣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138페이지에 의의를 하나 써놓고, 응? 의의를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밑에 토지 조사 등록에 2번에 네 번째 줄, 4줄 나와 있죠? 4줄 써놓고 가로 몇 개 쳐놨어요? 4개 쳐놓고 가로 안에 알맞는 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더라 이거는. 가로 안에 알맞는 거.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 이내 소관청에게 신청하게 되면 소관청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엇한다? 결정한다 이겁니다. 신청이 없을 땐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하더라 이거 직권으로. 그런데 토지 우리가 어떠한 토지를 소유자가 가지고 있지만 법인이 소유할 수도 있죠. 또 법인이 소유할 수도 있지만 비법인, 사단, 재단이 소유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작년도 등기법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이 비법인, 사단, 재단은 주민번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부여받아야죠. 이거 누가 부여하냐면 지적직 공무원에서 부여를 해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는데 작년도 등기법 정답인가 그래요. 작년도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등록번호 부여는 예전에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표자. 대표자 또는 누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을 받으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청이 없을 땐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적소관청은 매년 1회 이상 나가서 밖에 나가서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에? 장부 갖고 나가서 여기 지목이 전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포도나무가 쫙 심어져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를 재배하는 거니까 그건 과수원이 돼요. 지목 안 바꿨네? 이렇게 되어서 이제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법에는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무엇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기 위한 그 절차를. 지적법은 무슨 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2차 과목은 다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거 위주로? 절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거야. 모든 내용들을 절차 위주로. 흐름을 먼저 파악하라 이거야. 근데 사실은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이다 보니까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흐름을 파악한다는 소리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절차를 안다는 소리는 이미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절차를 쓸 수 있는 거야.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은 목차 같은 거 나오잖아요. 목차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목차는 그 단원에 가장 중요한 머릿말이 써져 있는 거잖아. 근데 책 덮어놓고 목차 한번 써보세요. 그럼 목차 못 쓴다고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목차를 또 써 나가요. 목차를.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하려면 먼저 뭐를 수립을 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누가 수립할까요? 누가 조사 등록한 직권, 여기서 직권은 누구예요? 소관청이잖아. 소관청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누구?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지적 소관청이더라 이겁니다. 그 지적에서 가장 핵심이 토지 표시지만 토지 표시와 관련된 것이 바로 토지의 이동이잖아. 그래서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대한 그 현황을 무엇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무엇을 수립하자? 계획을 수립하자 이겁니다. 이때는 보통 승인을 얻지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시험에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은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못 외울 수는 없겠죠.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지난주에 했던 거 공부를 반출하고자 할 때 누구의? 시도지사.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 축척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 요 정도 3개 정도가 시험범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죠. 설명 안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사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돼요? 가서 조사해야지.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눈으로 확인하면 그냥 들어와요. 근거를 만들어요. 근거를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조사부라는 거야. 이 조사부를 무엇한다? 조사부를 작성한다 이겁니다. 그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어디에다가 토지이동 현황 조사부에다가 적어라 이거예요. 적어라. 뭐 전이었는데 답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전이었는데 대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항상 지적 공부를 무엇하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지적 공부를 무엇하는 거예요? 공부를 정리하는 건데 이 공부의 어떠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뭐를 작성을 하냐면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윗사람에게 검사 받아서 오케이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결의서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무엇해서 작성한 다음에 공부를 무엇하는 것이다? 정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가 이 절차가 처음에 14회 때 처음에 시험에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리고 나서 한 6번 나왔습니다. 요 안에서만 6번 나왔어요. 나올 게 없죠. 딱 봐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첫 번째 문제가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을 하려고 한다. 보기 5개 중에 절차를 올바른 절차는 순서 물어보는 거.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계획이 나오고 마지막에 뭐만 찾으면 돼? 정리하기 전에 결의서 작성하는 거. 보세요. 뭘 봐야 쓰겠죠? 보지도 않았는데 이것만 쓸 수 없잖아. 계획 없이 먼저 나가서 조사할 수는 없잖아. 모든 건 계획이에요. 모든 건 계획이야. 우리가 공법에서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맨 처음에 계획이에요. 모든 게. 이게 나왔어.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개사 공부할 때 말장난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얘를 뭐로 바꿨냐면은 토지의 이동을 이용으로 바꿔놨어. 근데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우리는 토지의 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동을 공부하는 거야. 이게 17회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17회 때 보기 5개 중에 이 하나의 지문이 등장을 했는데 그 틀린 지문으로. 이동인데 이용으로. 미안했잖아. 엄청 미안하잖아요. 사람도 갖고 놀았으니까. 18회 때 다시 나왔어요. 18회 때인가 19회 때 또 나왔어.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무슨 계획을 수립하느냐. 무슨 계획이에요? 단답형?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단답형 문제. 정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나왔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 얻어라. 틀렸죠? 이런 식으로 벌써 이것만 해도 4문제잖아.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뭐만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만 보시면 된다 이거. 기출문제만. 네? 기출문제만 봐도 이거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수록한다 이거야. 그러면 책 보지 마시고요.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 군, 구 단위로 수립할까요? 시도 단위로 수립할까요? 당연히 시군구죠. 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그걸 시군구로 뭐로 바꾸면? 시도로 바꾸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나오면 끝이야. 그리고 그럼 이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무엇을 해요? 정리하죠. 얘랑 항상 어때야 돼? 일치해야 되는. 얘랑 항상 어때야 돼요? 얘를 가지고 얘를 정리하는데 만약 얘가 만약에 면적이 10이었는데 얘가 면적이 얼마로 됐어요? 100제곱미터로 공부를 정리를 했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잘못된 거야? 얘가 잘못된 거야? 얘가 잘못된 거죠. 그럼 뭐가 발생한 거야?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걸 정정해야죠. 누가 잘못한 거죠? 소관청이 잘못한 거죠. 소관청이 정리를 했는데 잘못 정리한 거잖아. 결의서와 내용,
결의서의 내용하고 다르게 정리됐죠. 그럼 오류가 있는 거죠. 정정해야죠.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근데 정정할 수 없다라고 한번 나왔었고 시험에. 이거 나중에 뒤에 나와요. 전부 다. 또 하나는 지적 공부가 이렇게 했는데 지적 공부가 불에 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 지적 공부가 없어지면 이거 무엇 해야 될까? 복구라는 거 해야죠. 그죠? 그 복구하려면은 어떤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복구 자료? 이거 복구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그죠? 왜? 얘를 가지고 공부를 정리했으니까. 얘가 없어졌으면 여기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토지 표시라든지를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험에 없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 딱 2개만 나옵니다. 벌써 설명해드렸어요.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되었다면 직권으로 정정하고 공부가 멸실됐을 때 결의서를 가지고 무엇할 수 있다?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 이상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나와버렸어요. 다. 원래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2개만 보시면 돼요. 2개만. 지금까지 어디 설명한 거예요?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에 상단을 설명한 거예요. 맞죠? 요거. 이게 기본서지만은요, 지적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기본서지만. 이게 입문서잖아요? 70% 이상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70% 이상.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건 요거, 맨 처음에 요거예요. 조사 계획을 수립하자. 시군구별로. 부득이한 경우는 읍면 동 단위로 조사하자. 조사 내용을 어디에다가? 조사부에 적자. 공부 정리하기 전에 뭐를 쓰자? 결의서 작성한 다음에 공부를 정리하자. 이게 순서예요. 이해하셨죠, 요거? 요거. 지적법은 정말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게 있죠. 수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은 수학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하잖아. 야,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해? 그죠? 근데 지적은 수학이고 영어고 그런 과목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냥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회, 윤리. 그만큼 그렇게 우리가 체감하는 게 아주 어렵게 체감하면서 공부하는 과목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절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필지.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필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이쪽에다 쓸까? 여기다 쓰면 여기다 그냥 우리가 법에 보면은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이렇게 써 있어요. 법조문에 보면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 그러니까 1필지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건이 법조문에 몇 개가 써 있냐면 4개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 지번 부여 지역 안에 토지로서 지번 부여 지역 안에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면 몇 필지로 할 수 있다? 1필. 그 몇 개에 지금? 4개죠. 4개를 다시 풀었으면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여기가 지금 상계동이잖아. 상계동이죠. 그 옆에가 공릉동이죠. 그죠? 상계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 지역이 있고 공릉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 지역이 있으면 이 2개에 걸쳐가지고 한 필지 성립은 안 돼요. 왜? 지번부여 지역이 다르니까. 지번부여 지역이라 하면 지난주에 했나요? 이 설명? 지번부여 지역이라 하면 말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인데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부여 지역이다라고 하고 법정동이더라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이더라.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했잖아. 상계 1동이든 2동이든 3동이든 몰라도 번지수만 제대로 쓰면 우편물은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저기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행정동. 그럼 X. 더 읽을 필요가 없어. 행정동. 아니면 지번부여적 리동이잖아. 근데 틀리게 어떻게 나올까? 읍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읍면. 이해하셨죠? 요거 지번부여적이 동일해야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가 어때야 된다?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거기 보면 필지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번부여적 안의 토지로서 이게 이 내용이야 지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소유자가 무엇하고? 동일하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냐면은 두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소유자가 A이고 여기도 소유자가 누구예요? A죠. 소유자 같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한 필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합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A인데 여기는 누구예요? B면 못 합칩니다. 한 필지 성립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법에서 허용하지 않아.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한 필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반도 어때야 된다? 집안이 연속이 돼야 된다.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이 건물하고 앞에 있는 건물하고 뭐가 지금 앞에 뭐가 있어 이렇게 도로가 하나 이렇게 있죠. 그럼 필지 한 필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필지하고 얘는 한 필 성립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야. 집안이 서로 떨어져 있잖아. 그 얘랑 얘랑은 한 필지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집안이 연속되어 있잖아. 얘랑 얘랑은 한 필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지번부여적도 같고 소유자도 같고 집안이 연속되어 있으면. 얘랑 얘랑 안 된다는 거지. 얘랑 왜 안 돼요?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용도도 동일해야 돼요. 용도. 용도가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즉 지목이 어때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목이 같아야 된다 이거야. 만약에 요 필지는 지목이 전이고 이것은 지목이 되면 못 합쳐요. 전이어야만 전으로 합칠 수 있는 거야. 대이어야만 대로 합칠 수 있는 거야. 과수원이어야만 과수원으로 합쳐지는 거야. 과수원과 전은 한필 성립이 안 돼요. 왜? 법에서 허용하지 않아. 용도가 다르니까. 이거 외에도요. 축척이 동일해야 돼요. 축척이 동일해야 되는데 아마 이 상계동에 이 노원구 상계동에 축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축척이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만 보세요. 이 부분은. 얘가 지적도 두 장이 있는데 얘는 축척이 얼마짜리고 1200분의 1짜리로 만들어져 있고 얘는 축척이 얼마? 600분의 1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야. 같은 상계동이에요. 그럼 요게 같은 무슨 동? 상계동. 그리고 그건 지번부여적이 같아요? 같죠? 자, 두 필지, 이게 지금 두 필지예요. 요렇게 한 필지, 요렇게 한 필지. 그 이 두 필지는 일단 상계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적 안의 토지고 여기도 소유자가 A고 여기도 소유자가 A예요. 소유자도 같아. 집안도 연속되어 있어요. 맞아요? 용도도 같아. 근데 축척이 다르죠. 얘는 1200분의 1이고 얘는 몇 분의 1이에요? 600분의 1이니까 축척이 다르죠? 그러면 한 필지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축척을 어떻게 해야 돼? 얘를 600으로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축척을 변경해야 돼. 이럴 때는 승인을 얻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축척 변경은 뭐였어요? 지난주에 축척 변경의 정의.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했죠. 이때는 승인을 얻어요. 근데 얘는 봐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을 바꾸는 거 아니죠? 왜 바꿔요? 축척이 다르면 못 합치니까. 한 필지가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축척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전 시간에 지난번에 배웠던 축척 변경의 개념하고 이 축척 변경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느낌이. 얘는 승인 안 받는 거야. 일단은 제가 일단 다 빼놨어. 4개만 써놔요. 4개만 이렇게 4개만. 그런데 그 4개가 보통 이게 뭐예요? 합병 그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합병이래? 여러 필지를 모여 가지고 하나로 하는 거 합병이죠.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1필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 갖추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나중에 저 내용이 합병에서도 나옵니다. 합병에서도 나온다. 이거 합병에서도. 어제는 무슨 수업했어요? 공법? 공법. 공포의 법이라고 하죠? 공포의 법. 근데 공법은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암기력이 좋아야 돼. 외워야 되잖아, 다. 그죠? 다 외워야 돼요. 그걸 누가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업을 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별로. 그렇잖아요. 외운 다음에 이해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해하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운 다음에 이해를 해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 책을 통째로 외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이해를 해요. 저는 공부 그렇게 해요. 저는 공부 그렇게 외운 다음에 하나씩 이해를 해요. 다시 별도로 하나하나씩. 어느 게 더 빠를까? 이해하면서 외우는 게.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민법 다 이해했다고 하거든요. 에? 그래서 제가 진짜 이해하셨어요? 다 이해했대. 그러면 나와갖고 써보세요 한번. 써보라고 하면 하나도 못 써. 써보라면 내가 다 이해하고 했으면은요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 책에다가 표현하든지 빈 종이에다가 자기가 막힘없이 딱 써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막상 다 이해했다고 해도 그럼 써보실래요? 그러면 한 사람도 못 써요. 한 사람도 못 써. 그렇게 된다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외운 것도 외울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목차라도 한번 써보실래요? 그럼 목차 못 써요. 그 이해한 거 아니에요. 외운 거지. 차라리 오히려. 외운 것도 아니지. 예. 하여튼 그래요. 이해를 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봐야 된다. 정확히. 근데 표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사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돼요. 답에서 찾아만 내면 되잖아. 찾아만 내면 되는 거. 틀렸느냐 맞았느냐 찾아만 내면 돼요. 2차 과목은 등기법 빼고는 다 암기 과목이에요. 등기법 빼고. 그래서 두 문자 알려주는 이유가 이해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법 교수님들이 두 문자 알려주는 게 이해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외우라는 거지. 무슨 농자? 그거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지 이해하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 거기에는 그게 4개가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거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알려주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이해하는 거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번부여적도 동일하고 소유자도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됐는데 용도가 달라. 그래도 한 필지로 해주겠다. 이게 바로 양입지의 개념이에요. 양입지. 양입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수업 들으면 화옥동은 이제 죽을 때까지 들으실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화옥동. 제가 화옥동에서 태어났거든요. 화옥동에서 26년을 살았어요. 28년을 살았구나. 지금도 부모님은 화옥동에 살고 계시고 근데 28년 살다가 결혼해서 화옥동을 떠났어요. 결혼해가지고 화옥동을 떠났죠.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지금은 변두리죠, 변두리. 뭐 화옥동이나 여기나 똑같지. 뭐 여기도 변두리잖아, 서울에. 변두리 아니에요? 변두리예요. 변두리에 변두리. 여기가 상계동이면 화옥동, 여기가 화옥동이잖아. 김포항 옆에 있는 화옥동. 뭐 옛날에 이거 저기 뭐죠? 예전에 여기 택지 개발하기 전에 다 논바닥 아니 논이나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뻔하지. 그 앞에 마곡 말씀하셨는데 마곡 그 동이요. 거기가 김포평야라고 불렸어. 우리 화곡동 살 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거기 미꾸라지 잡으러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땅 갖고 있는 사람은 재벌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유일하게 개발 안 된 게 마곡지구잖아. 근데 지금 다 개발되고 올라갔어요. 전부 다 아파트 짓고. 이제 어렸을 때는 거기가 이제 놀이터예요, 놀이터. 화곡동이라고 하는 일단 지번부여적 있는데 여기에 두 필지만 딱 두 필지. 두 필지만 딱 그렸을 때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 4개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이 두 필지는 일단 화곡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적 안의 토지다. 맞죠? 집안도 연속되어 있죠. 붙어 있으니까 소유자도 어때요? 동일하죠. 근데 얘는 지목이 무엇이고 과수원이고 얘는 지목이 무엇이다? 유지예요. 그 얘는 3개는 만족을 시켰는데 얘는 지목이 과수원이고 얘는 지목이 유지니까 용도가 어때?
다르잖아 지금. 그죠? 그럼 한 필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게 양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과수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과수원을 주된 용도의 무엇이다? 주된 용도의 토지라 하고 이 유지를 무엇이라 그래? 유지를 종된 용도의 토지다라고 했을 때 이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어디에? 주된 토지에 무엇을 시켜가지고? 주된 토지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몇 필지로 하겠다? 한 필지로 하겠다. 이때 종된 용도의 토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양입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입지. 근데 시험에서는 양입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냥 주된 용도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양입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조건 이 종된 토지를 주된 토지에 편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 종된 토지에 뭐를 제공을 해야 돼요? 주된 토지에 무엇을 제공한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토지여야 한다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유지가 바로 뭐 유지가 뭘까요? 유지가 물이 고이는 곳을 유지라 그래요. 물이 고이는 곳을 유지라고 하는데 어디서 고여요? 처수지, 연못, 댐, 호수, 소류지 이런 데가 바로 뭐예요? 유지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과수원은 물이 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유지가 과수원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죠? 그 유지를 어디에다가? 과수원에다가 편입해가지고 그냥 한 필지로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 관리 목적이야, 관리 목적. 그 다음에 주된 토지에 접속되어 있어요? 지금 유지가 과수원에 접속되어 있잖아요.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얘가 과수원이고 얘가 유지야. 얘는 접속되어 있죠. 얘는 유지를 과수원이 둘러싸고 있죠. 자, 접속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연속되어 있는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집안이 연속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주된 토지에다가 편입을 시켜서 일필지로 할 수 있다. 여기 양입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유지라고 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요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양입의 무엇? 양입의 요건이에요.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만 주된 토지에 무엇을 편입을 시킬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갖춰도 양입을 무엇하는 경우 있다?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무엇인 경우에? 대. 그래서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 되는 거예요. 작년도 시험 문제. 작년도. 아시겠죠?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도 대가 되는 거예요. 과수원으로 편입이 안 돼요.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안 되고 묘지가 대가 되는 거 대.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대인 경우는 편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종된 토지가 너무 넓으면 안 돼. 그게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0평이에요. 100평은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 330제곱미터 정도 되겠죠? 330제곱미터를 무엇하면? 초과하면. 그럼 정확히 330이면 양입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330이면 양입이 되는데 331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몇 퍼센트를 초과하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를 초과하게 되면 양입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양입이 안 된다는 소리는 너도 한 필지 나도 한 필지 별도로 필지를 구획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셋 중에 종된 용도의 토지가 얘를 주된 토지를 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시험에. 그건 너무 치사한 거고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면적이 얼마?
주된 토지의 면적이에요? 종된 토지의 면적이에요?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세 가지가 양립의 제한인데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안 돼요. 셋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330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안 돼. 돼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의 면적은 10,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의 지목은 뭐예요? 돼야. 면적이 10이에요. 양입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되니까 양립이 안 되는 거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과수원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유지가 있어. 유지가 있는데 유지가 330일이야. 양립이 돼야 안 돼. 왜 안 돼요? 330을 초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수원의 면적이 이번엔 1000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유지가 200이에요. 양립 돼야 안 돼. 100일이라고 아까 100일? 안 되죠? 10%를 넘었잖아. 그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주된 토지에 편입을 시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3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3년 전에.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은 3년 전에 이거를 써놨어. 이거를. 3년 전에 이거를 써놨어. 이거를 네모 박스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모 박스를 쳐놨어. 이게 바로 뭐예요? 양입이잖아. 그죠? 보기 5개 중에 양입이 될 수 없는 거를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양입이 될 수 없는 거를 찾아라 그랬으면 보기 5개 중에 양입이 될 수 없는 걸 찾아라면 일단 뭐를 제껴내요? 대인 경우 그러면 그걸 제끼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하나가 제껴져요. 그 다음에 뭐를 제껴요? 330이 넘는 거를 또 제껴. 그 2개가 제껴져요. 3개가 제껴지는 거야. 하나는 그럼 뭘까? 10%를 초과하는 게 하나가 또 제껴져요. 나머지가 답이다 이거.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시험 문제는 양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 역시 얘도 지금까지 한 2-3번 나왔으니까 뭐 기출문제만 봐도 충분한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잘 보시면 지금 얼추 한 40분 수업했죠? 사실은 이게 40분 수업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가. 딱 2개 한 거예요 지금. 3개 한 거예요. 3개. 3개. 첫 번째 뭐예요? 국장은 모든 토지 등록하는데 토지가 이동이 되면 여기서부터 중요해. 토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관청이 얘네들을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토지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누구? 국장. 모든 토지 등록해라 누구? 국장. 토지 표시 결정권자? 소관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록은 누가? 국장의 개념. 토지 표시를 결정하는 사람은 자, 신청은 누가 해요? 토지 누구한테? 소관청에 신청하니까 소관청이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국장이 받아서 토지 소유자가요. 국장에게 신청하는 것은 없어요. 등기법, 지적법에 없다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돼요? 아,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 직권으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조사하고 근거자료 만들고 공부 정리하기 전에 결의서 쓰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필지란 무엇이냐 이거죠. 등록 다니고 이렇게 1필지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여기 예외 규정이 바로 보다 양입지더라. 이거. 왜? 이거를 만족을 못 시켰지만 이렇게 한 필지를 해주겠다라는 거잖아. 양입이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쭉 한 번씩 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적은요. 15장이면 요약 다 돼요. 그 15장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하시고 매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란 말이지. A4에다 그리기 적으면 어디에다 그려요? B4 있잖아. B4. B4가 큰 거죠? 복사지 B4 널찍함치 책상에 놓고 쭉 써보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보면 책이 수월해져. 보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보면은요. 민법 책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지 않고 3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민법책을요 수업 전혀 안 듣고 3번을 정독을 했어. 그 내용 다 파악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죠. 공법책 수업 전혀 안 듣고 외우지 않고 책만 3번 정확히 읽었다면 근데도 60이 넘으면 천재. 그렇지 않을까요? 읽고 듣고 정리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정리하고 외우고.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거지. 책만 읽으면 점수 나오는 시험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 정도는 되겠다. 운전면허 필기는 책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예전에 시험 보기 전에 면허시험장 앞에 가가지고 그 길쭉한 거 사가지고 딱 시험 보면 나오면 이렇게 붙잡죠? 어디 가시냐고 이리 가셔야지. 그게 어디예요? 불법으로 하는 코스하고 주행 그거 하는 데잖아. 아 옛날엔 그랬어요. 강서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그랬었고요. 여기도 있죠. 도봉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강서에서 땄거든요. 제가 20살 되는 해에 강서 면허시험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강서에서 봤었는데 워낙 변두리잖아. 주변에 논바닥이 많아요. 면허시험 주변에. 그럼 논바닥 가갖고 막 10,000원인가 20,000원씩 받고 막 연습시켜줬단 말이에요. 학원 가면 200,000원씩 내야 되니까. 써보시고 연습하셔야 돼.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른 내용을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면.